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희수 변호사님의 파산관제 절차의 이론과 실무 이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시에 이제 파산 신청 효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파산 신청의 가장 큰 효력은 시효의 중단효가 있다는 겁니다. 보시면 채권 제한 파산 신청이 일종의 재파산 청구로서 시효 중단 사유가 된다. 그래서 파산의 신청은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여 공평하게 채권의 변제를 받는 절차를 실시하여 달라는 것으로 강력한 권리 실행 방법이라는 이유로 시효 중단의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통설입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채권자의 파산 절차 개시 신청을 민법 우리나라 168조 제1호입니다.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고 하여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판례 다수설이다. 중단되는 채권의 범위는 파산 신청서에 기재된 채권뿐만 아니라 소명자료나 계산서에 기재된 채권에 대해서도 시효의 중단효가 인정된다. 그러나 파산 신청이 각하되거나 취하된 경우에는 시효 중단의 효력은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파산 신청 채권자의 파산 절차에서의 권리행사 의사표시는 파산 신청 채권에 대해 그 절차 속행 중 계속된 채고로서 시효 중단의 효력을 지니며 파산 계속 중은 물론 취하 시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다른 강력한 중단 방법을 취함으로써 소멸시효를 확정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다. 결국은 이제 소송을 내야 됩니다. 권리 최고만으로 안 되고요. 6개월 이후에 6개월 이내에 소송을 하든 다시 파산 신청을 하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채무자가 신청한 파산 절차에 채권자가 참가하는 경우에도 시효 중단 효력이 있답니다. 즉 채권자는 채무자가 신청한 파산 사건의 파산 채권을 신고함으로써 파산 절차에 참가하게 되고 파산 채권 신고에 의하여 실체법상으로도 파산 절차 종료 시까지 시효 중단의 효력이 생긴다. 법제 332조 제2호 본문. 이제 7을 보시면 개인회생 절차에서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이 제출되거나 그 밖에 개인회생 채권자가 개인회생 절차에 참가한 경우에도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고 채무자회생법 32조 제3호 589조 제2항 시효 중단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냐 개인의 행성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그대로 유지한다. 판례가 있습니다. 개인의 행생 절차에서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더라도 변제계획에 따른 권리의 변경은 면책결정이 확정되기까지는 생기지 않으므로 변제계획 인가결정만으로는 시효 중단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한편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 중단은 보증인에 대해 효력이 있다. 민법 440지죠. 그래서 이제 파산 채권 신고에 의해 실체법상으로도 파산 절차 종료 시까지 시효 중단의 효력이 생기고요. 신고에 확정된 채권이 파산 채권 재패에 기재되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됩니다. 460조에 의해서 재파상 청구에 준하여 시효 중단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다. 다만 파산 채권자가 그 신고를 취하하거나 신고가 각하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171조로도 채무자회생법 32조와 같은 취지 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대법원은 채권조사기일에서 파산관제인이 신고채권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채권자가 법정기간 내에 파산채권 확정의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배당에서 제척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 규정에 말하는 그 청구가 각하된 때에 해당되고 볼 수 없으므로 파산절차 참가로 인한 시효 중단의 효력은 파산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계속 존속한다고 봅니다.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파산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행사 및 소멸시효의 완성저지 방법으로 채무자가 파산할 경우 채권자의 파산자에 대한 채권의 이행청구 등 권리행사는 파산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파산법원에 대한 파산채권 신고 등의 방법으로 제한 및 변경되는 것이므로 채권자는 파산법원에 대한 파산채권 신고라는 변경된 형태로 그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이행청구 기간이 도과 혹은 소멸시효 완성을 저지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이 경우 채권자는 파산한 채무자에게 이행청구를 하여만 자신의 채권을 보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파산채권 신고로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파산법 제209조, 채무자회생법 455조, 제207조 제2항의 규정이 파산채권의 신고기간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것은 그 시점까지 유효하게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하여금 신고를 통해 채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지 그 신고 시점 이전에 이미 소멸시효 완성도로 채권을 상실한 자에게까지 뒤늦게 파산 채권 신고를 통하여 소멸한 채권을 부활시켜주는 것은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채무자가 파산 신청을 하면서 채권자 목록에 소멸시효 기간이 완성된 채권을 기재하였다고 하여
그 시효이익을 포기하려는 효과 이사까지 보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채무자의 부채증명서 발급 일행 행위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채무 승인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것저것 결론적으로 이것만 알아두십시오. 채권자 파산 신청에 의해서 시효 중단 효력이 생긴다. 채무자가 파산 신청하여서 채권자가 채권 신고를 하면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생긴다. 그렇지만 이미 소멸시효가 중단된 거를 채무자가 채권자 목록에 기재했다고 하여 그 시효이익을 포기하려는 효과이사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채무자의 부채증명서 발급 의뢰 행위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 내가 발급 의뢰 행위는 이 채무를 중단하는 채무 승인에 해당한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뭐 왔다 갔다 하지만 명확하게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산관제인 부인권 행사 및 상계 금지의 요건입니다. 파산 신청의 효력으로 파산 신청은 파산관제인 부인권 행사나 상계 금지의 요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채무자에 대한 파산 신청이 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집행의 장애 사유가 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집행을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이제 나중에 결국 이제 관제인이 수개를 하죠. 강제 집행은. 그 다음에 이제 뭐 중단시킬 수가 있습니다. 임의경매는 중단 못 시킵니다. 그 다음에 부인권 행사는 파산 선고로부터 2년 내에 해야 됩니다. 2년이 지나면 부인권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상계 금지 요건은 뭐냐면 파산 선고된 이후에는 상계가 예외적으로만 허용되고 원칙적으로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제5절 파산 선고 전의 보전 처분. 파산을 신청한 때부터 파산이 선고되기까지 일정한 시일이 걸린다. 근데 이 보전 처분은 뭐 인적 보전 처분, 재산상의 보전 처분이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재산상의 보전 처분은 현금, 부동산, 예금, 특허권 등 채무자의 모든 개개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상업장부의 보관, 열람, 보전 처분 및 변제 금지 보전 처분 등이다. 보전 처분이 수신 채무자 등이기 때문에 그 효력은 원칙적으로 채무자 등에 생기지만 변제 금지 보전 처분에 위반하여 변제를 받은 채권자가 변제 수령 시에 보전 처분의 발령을 할 때면 파산 절차에서 당해 변제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근데 실무상 파산법 이 지금 보전 처분은 회생에서는 유효해요. 제가 어제 한국 파산회생 변호사회 개인 파산, 개인 회생, 법인 파산, 법인 회생 네 분야에 대해서 12월 12일 날 한번 강의를 한번 쭉 들어봤습니다. 그냥 교재 없이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모여서 못하니까 줌으로 강의를 합니다. 이게 줌 강의가 오히려 좋아요. 갈 필요 없고 가서 얼굴 맞대고 뭐 해봐야 그쵸? 시간만 깨지고 그래서 줌 강의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최초로 잘 들리는지. 그래서 집에서 이제 운동하면서 뭐 계단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좀 뛰기도 하고 중간에도 뭐 침대에서 이렇게 좀 졸기도 하고 그래서 뭐 했더니 강의 들을만 하더라고요. 어차피 그 교재는 교재는 이제 뭐 나중에 오겠지만 이제 교재를 보면서 하는 것보다는 일단 강사의 어떤 그 목소리 핵심 포인트에 집중하면서 이거 내가 모르고 있었거나 아니면 약간 잘못 알고 있었던 게 있더라고요. 그런 거 이제 도움이 되죠. 사실은 나중에 이제 책을 보거나 아니면 제가 이렇게 강의하면서 영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뭐 그 강의를 도움이 됐고 줌 강의의 어떤 장단점, 단점도 있습니다. 물론. 근데 이 지금 그때 이제 생각나는 게 이 변제금지 가처분이나 뭐 차지금지 가처분, 고용금지 가처분, 이 가처분의 효력과 관련해서는 회생에서 개인 회생이나 일반 회생에서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게. 근데 개인 파산에서는 글쎄요 뭐 신청 대리인들은 몰라도 관제인 입장에서는 이거 제가 뭐 결정 난 거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 보전 처분은. 그래서 이거는 원칙적으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일단 그 소멸시효의 어떤 중단 사유가 된다는 거는
이거는 나름대로 나중에 소멸시효가 완성됐냐 아니냐 갖고 싸우는 사건에서는 되게 좀 중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